진돗개,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개종이죠. 차라리 로봇과 다를 게 없어요. 이것은 독일 베를린 출신 수의사 클라라 노이만이 10년 전에 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연구 결과를 표절당한 뒤 그녀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 전체에 대해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에 대해서는 감정 없는 개라며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결국 진돗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그 산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것은 한 마리 개가 한 사람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게 해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독누리의 따뜻한 이야기를 제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클라라 노이만은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15년간 수의사로 일해온 42세 여성입니다. 세계수의사연합 WVA 긴급구조 파견팀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비며 동물들을 구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감정보다는 논리와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는 그녀의 성격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는 것이 클라라의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연구 결과를 표절당했고 항의했을 때 외국인은 우리 문화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한국과 아시아 문화 전반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무지는 미국 콜로라도 주 로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임시 동물 구조소였습니다. 겨울철 산불로 인해 많은 야생동물과 유기동물들이 구조되어 이곳에 모였습니다. 구조소는 해발 2,500m 고지대에 있어 겨울이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엔 3개월 동안 혼자 지내셔야 합니다. 구조소를 떠나는 미국인 동료가 말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고 봄까지는 교대 인력도 못 들어와요. 괜찮으시겠어요? 클라라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편이 나았습니다. 감정적인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비효율적인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구조소에는 총 12마리의 동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백설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습니다. 순백색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한국에서 구조되어 이곳까지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라라는 백설을 보자마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개의 눈빛이 자신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돗개는 감정 표현이 별로 없는 개종이에요. 떠나는 동료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 충성한다고 하죠. 백설이도 아마 당신을 새로운 보호자로 받아들일 겁니다. 클라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충성? 그건 그냥 생존 본능이겠죠. 개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기억할 뿐이에요. 첫날 밤 클라라는 백설이 다른 개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개들은 배가 고프면 지저대고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클라라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클라라는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정 없는 개라더니 맞는 것 같네. 클라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고요한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클라라는 백설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백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배설을 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클라라가 있는 곳 근처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백설이 다른 개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조소에는 어미를 잃은 푸들 새끼 3마리가 있었는데 백설은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감싸며 체온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클라라가 치료를 위해 다른 개들을 만질 때면 백설은 항상 그 옆에서 지켜보며 개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차분하게 달래주었습니다. 참 신기한 개네요. 클라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보급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개들을 보살피는 것 같아요. 진돗개의 특성이죠. 보급 담당자인 톰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 진돗개들은 정말 특별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한번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고 해요.
백설이도 아마 선생님을 자기 가족으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클라라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무리 생활의 본능이겠죠. 개들은 알파를 찾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백설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른 개들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클라라가 구조소 밖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그 순간 백설이 어디선가 나타나 클라라 주위를 빙빙 돌며 낮게 끙끙거렸습니다. 클라라가 일어나려고 하자 백설은 자신의 몸을 낮춰 클라라가 기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마워, 백설아.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신뢰, 그리고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백설은 그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개일 뿐이야. 클라라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콜로라도 산맥에 50년 만에 대폭설이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눈이 내리더니 밤이 되자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소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클라라는 비상용 발전기를 점검하고 동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 밤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10시경, 갑작스럽게 퓨즈가 나가면서 구조소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는 손전등을 들고 발전 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고치는 동안 푸들 새끼 중 하나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증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클라라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푸들 새끼에게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전달하려 했지만 워낙 작은 개라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클라라는 구조소 내부에 있던 히터를 켜기 위해 문을 열어두고 발전 기실과 내부를 오가며 작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이상한 냄새를 맡은 백설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클라라는 푸들 치료에 집중하느라 그 신호를 놓쳤습니다. 백설은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아, 조용히 해. 지금 응급 상황이야. 클라라가 말했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눈보라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늑대였습니다. 아마도 폭설 때문에 먹이를 찾아 산 아래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늑대는 열린 문을 통해 스며 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냄새에 이끌려 구조소 입구까지 다가왔습니다. 클라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손전등을 들어 문 쪽을 비추자 늑대의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클라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늑대의 존재를 감지하고 우리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이리 와. 위험해. 클라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낮은 자세로 몸을 숙이며 늑대와 클라라 사이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걸음씩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기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백설 한 마리가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늑대와 백설 사이에 긴장이 흘렀다. 두 동물은 서로를 노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설은 늑대보다 체구가 작았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자세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죠. 늑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낮게 으르렁거리며 백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죠. 그 순간 백설도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라 깊고 낮은 경고음이었죠.
마치 여기서 물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아, 도망가. 이길 수 없어. 클라라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클라라는 백설의 뒷모습에서 무언가 숭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적 본능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늑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냈었죠. 백설은 여전히 자세를 낮추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버티려는 것이었다는 걸. 늑대가 지쳐서 포기할 때까지 버티려는 것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늑대가 움직임을 바꿨다. 백설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약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설은 늑대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계속해서 클라라와 다른 동물들을 보호했다. 드디어 늑대가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백설의 옆구리를 향해 빠르게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백설은 그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이 몸을 틀어 늑대의 목을 물려고 했어요. 두 동물이 뒤엉켜 굴렀고 클라라는 비명을 지르며 무엇인가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길게 지속되지 않았어요. 늑대는 백설의 끈질긴 저항에 지쳤는지 갑자기 물러서더니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더 쉬운 먹이를 찾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백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클라라는 즉시 달려가 백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깊게 니은 찢어진 상처였습니다. 백설아, 괜찮아?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클라라는 자신도 모르게 백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넌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 왜 나를 지킨 거야? 백설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클라라를 바라보며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설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클라라의 마음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국의 전통 수의학과 현대 수의학의 접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연구실의 선배 교수가 그녀의 연구 내용을 훔쳐서 먼저 발표해버렸습니다. 클라라가 항의했을 때 그 교수는 외국인이라서 한국의 연구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런 일은 흔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상처받은 클라라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의나 충성 같은 한국적 가치들을 비논리적인 감정주의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설을 치료하면서 그녀는 그때 놓쳤던 것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도와준 한국인 조교가 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이름의 젊은 연구원이었는데 클라라가 표절 사건으로 힘들어할 때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교수님이 잘못했어요.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도 진돗개를 키웠었지. 클라라는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진돗개는 볼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개였는데 항상 민수의 연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그 개를 처음 봤을 때는 감정 표현이 없는 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보리의 눈빛도 백설과 똑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신뢰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수가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보리는 한 번도 짖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나오면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때 한국 사람 한 명의 잘못 때문에 한국 전체를 미워했어. 클라라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도 한국의 충성도, 정도. 모든 것을 비논리적이라고 치부했지. 백설의 상처에 붕대를 감으면서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이 보여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논리나 이득과는 상관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미안해, 백설아. 그리고 미안해, 한국. 클라라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국과 진돗개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고 구조소의 메인 히터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비상용 히터만으로는 넓은 구조소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동물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담요로 덮어주었지만 체구가 작은 푸들 새끼들은 여전히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백설은 다리 상처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클라라는 백설을 따뜻한 곳에 눕혀두고 정기적으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계속해서 푸들 새끼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푸들 새끼 중 가장 작은 것이 체온 저하로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온을 올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설이 절뚝거리며 일어나더니 푸들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백설아, 안 돼. 넌 지금 쉬어야 해. 클라라가 말했지만 백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푸들 새끼들 옆에 눕더니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감쌌습니다. 상처 입은 다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들에게 체온을 전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는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백설아, 넌 지금 아픈데 왜 그래? 푸들들은 내 새끼도 아니잖아. 하지만 백설은 계속해서 새끼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지만 백설은 자신의 모든 체온을 새끼들과 나누어 주었습니다. 클라라는 백설에게도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백설은 자신보다 새끼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클라라는 백설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도한 체온 손실로 백설 자신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이제 그만해. 내가 죽으면 안 돼. 클라라는 백설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아직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단단히 새끼들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닌 백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구조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날씨가 개선되면서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푸들 새끼들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심각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개가 밤새 저 새끼들을 지킨 건가요?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백설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어요. 저 새끼들은 백설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백설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충성이나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한 후 클라라는 백설을 집중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클라라와 동물들을 산 아래 임시 보호소로 이송했습니다. 거기서 클라라는 백설을 돌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백설을 바라보며 클라라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 백설을 봤을 때 그녀는 감정 없는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부담스러워했고 그 조용한 행동들을 단순한 본능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백설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백설아, 미안해. 클라라는 백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너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백설은 여전히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클라라의 손길에 작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귀를 살짝 움직이며 클라라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서운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시보호소의 수의사가 클라라에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에요.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절대 배신하지 않죠. 백설이 선생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보이지 않나요?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백설은 처음부터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상처받은 일 때문에 한국의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클라라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을 통해서 진짜 한국을 보게 됐어요.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 진짜 정이 무엇인지. 며칠 후 세계수의사연합에서 클라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무가 종료되어 독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백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백설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백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아니면 자신이 데려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백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설아, 나와 함께 독일에 갈래?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백설은 처음으로 꼬리를 크게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백설이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클라라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는 제게 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도요. 이제 제가 백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백설과 함께 독일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클라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백설은 그녀에게 단순히 반려동물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백설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어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선물해준 존재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백설은 조용히 클라라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클라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백설처럼 누군가에게 진정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독일로 돌아온 지 1년 후, 클라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백설과 함께 베를린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면서 그녀는 동물들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단순한 치료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동물에게는 고유한 성격과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백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설과 나 마이너스 진돗개가 가르쳐준 한국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록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상처받은 경험 때문에 나는 10년 동안 한국 문화를 오해했습니다. 클라라는 책에 썼습니다. 하지만 백설을 통해 진정한 한국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신뢰이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충성이며 자신보다 소중한 존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독일 여의사가 쓴 진돗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클라라는 백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은 클라라에게 완전히 다른 나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편견의 눈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놀랍게도 그때의 조교 박민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수가 된 민수는 클라라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었어요. 백설이 정말 대단한 개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웠던 보리도 그런 개였어요. 진돗개들은 정말 특별해요. 클라라는 민수에게 10년 전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베풀어 주신 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정말 감사해요. 한국 방문 중 클라라는 진도에 있는 진돗개 보호소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수많은 진돗개들은 모두 백설과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신뢰를 담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인의 마음을 닮은 개 같아요. 보호소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독일로 돌아온 후 클라라는 유럽 수의학회에서 진돗개의 사회성과 심리적 충성심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백설과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논문은 동물행동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감정이 진실을 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클라라는 학회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백설이 보여준 충성심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깊은 감정적 유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클라라는 백설과 함께 베를린 교외의 설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 서 있는 백설의 모습은 콜로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클라라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설아, 고마워.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는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고요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졌어. 백설은 조용히 클라라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개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었습니다. 사람과 개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만 때로는 침묵 속의 행동이 어떤 말보다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진돗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몰랐던 조용한 자존심의 나라였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의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지금 클라라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의사들에게 동물 행동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강의실 한쪽에는 백설의 사진이 걸려 있고 학생들은 그 사진 속 진돗개의 고요한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충성심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클라라는 항상 강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을. 백설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클라라의 곁에서 조용히 지내며 그녀가 치료하는 동물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특히 겁에 질린 동물들은 백설 옆에 있으면 금세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마치 백설의 고요함이 전염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에게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녀의 책을 읽고 쓴 감상문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쓴 글이 클라라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도 진돗개를 키우세요. 할아버지는 늘 개는 사람보다 의리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백설이가 선생님을 지킨 것처럼 저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클라라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설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충성심, 조건 없는 신뢰,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들이 바로 백설이 가르쳐준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클라라는 백설과 함께 베를린의 작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에서 백설은 여전히 그 고요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콜로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백설아, 내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걸 알고 있니?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백설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클라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깨달았습니다. 백설에게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백설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백설에게는 숨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너야. 백설아. 클라라는 백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돗개이고 그게 바로 한국이었구나. 하늘의 마지막 빛이 사라져갈 때 클라라와 백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완벽하게 이해하며 신뢰하는 두 존재의 조용한 동행이었습니다. 10년 후
클라라의 백설과 나는 이제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와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설은 지금 13살의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클라라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클라라는 종종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백설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사랑은 소리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가장 큰 진심을 가장 조용한 존재에게서 배웁니다. 혹시 여러분도 백설처럼 조용히 곁을 지켜준 존재가 있으셨나요? 진돗개가 자랑스러웠다고 생각이 되시면 댓글로 백설아 사랑해 한 줄 남겨주세요.